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제 사형식 강의를 이제 시작할 건데요. 이제 마지막 강의까지 5형식 한 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에서. 자, 그러면 오늘 사형식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사형식이라는 거는 문장에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즉 간목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사형식 문장인데, 그럼 간접 목적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사람에게, 어떤 누군가에게 무엇을, 맞죠? 즉, 사물을, 맞죠? 준다, 만들다, 질문하다. 자, 이렇게 우리가 누구누구에게 또는 무엇을,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바로 사형식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 목적어를 보통 사람으로 표시하고요. 직접 목적어는 보통 사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해석이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둘 다 뭐죠?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두 개 있는 형식이 바로 몇 형식이다? 그렇죠. 사형식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동사의 이름을 우리는 목적어가 두 개 있다고 해서 바로 준다의 의미, 즉 수여 동사라고 우리가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목적어가 두 개 있는 동사. 그래서 사람일 때 이런 걸 간목이라고 그러고, 즉 사물일 때는 뭐다? 직목이라고 그러는데, 해석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간목과 직목은 같은 관계인가요? 틀린 관계인가요? 예, 당연히 틀린 관계죠. 왜냐하면 사람에게 사람이 사물 아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의 관계가 서로 다른 거, 그게 바로 사형식이고요. 자, 오형식에서는 요거하고 요거의 관계가 같을 때, 맞죠? 자, 이런 걸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지만, 같을 때는 보통 오형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gave their peers a lot of present. 맞죠? peer, 동료, 또래. 자, 그들은 그들의 또래에게, 동료들에게 뭐 했다? 주었다. 자, 그러면 이게 완전한 문장인가요? 불완전한 문장인가요? 그렇죠.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또래에게 주었다? 무엇을 주었냐고. 맞죠? 그게 바로 뭐냐면 present, 선물,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럼 여기 문장 구조 보시면 이 친구들이 바로 사람인가요? 사물인가요? 그렇죠. 사람입니다. 즉 누구누구에게. 자, 그 다음에 a lot of present라는 건 사물이죠. 자, 그래서 무엇을, 맞죠?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있는 동사, 이런 동사를 우리는 무슨 동사? 바로 수요 동사이자 사형식 동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2번 볼까요? 나의 어머니께서는 그녀의 아들에게 멋있는 장난감 하나를 뭐 했다? 사주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아들에게 멋있는 장난감을, 똑같죠, 문장 구조가. 즉 사람에게 사물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 professor asked the student a question. 맞죠? 자, ask. 자, 학생들에게 물었대요.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 불완전하죠. 뭘 물었냐고요. 맞죠? 그게 바로 어떠한 질문을 물었대요. 그러면 학생이 질문입니까? 아니죠. 자, 그녀의 아들이 장난감인가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요거와 요거의 관계가 서로 다를 때, 맞죠? 이런 걸 우리는 간접 목적어, 즉 사람, 여기 뭐다? 예, 직접 목적어, 사물, 즉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이렇게 표현하는 동사를 우리는 사형식 동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삼형식 동사를 배웠죠?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를 갖고 있는 삼형식. 자, 그럼 이거를 우리는 사형식인데요. 삼형식으로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형식으로 어떻게 고치냐면요, 바로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딱 뭐한다? 딱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바꿔볼까요? 그럼 바꾸면은 a lot of present.
John. 자, 그 다음에 their peers.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근데 바꿨는데 바꿨다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 맞죠? 그게 바로 전치사를 써야 되는데 전치사가 엄청 많잖아요. 맞죠? 그러면 어떤 전치사를 쓰냐면 자, give는 주다라는 동사예요. 다시 말해서 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의 계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give, 주다, show, 보여주다, offer, 제공해주다, 제안하다. 맞죠? 자, 그 다음 teach, 가르쳐주다. 자,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뭐 가르쳐 주는 것도 되겠지만 보통 누구에게 보통 보여주다, 주다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전치사 뭘 쓴다? 예, to를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다의 의미가 있을 때는요, 보통 to를 쓴다는 거. 이해되시죠? 예,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딱 바꿨을 때 바꿨다는 표시를 해주는 게 바로 전치사인데 그중 대표적인 게 주다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뭘 쓴다? 예, to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저번 시간 공부했듯이 전치사는 문장에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그렇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이렇게 목적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바로 몇 형식? 3형식 동사가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내신의 시험에 종종 이렇게 4형식, 3형식 고치는 문제가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요. 자, 2번도 똑같이 요거하고 요거 위치를 딱 바꿉니다. 자, 바꾸면은요. A nice toy, 그 다음에 her son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바꿨다는 표시를 요 가운데 딱 해줘야 되는데 이때는 bought라는 동사가 바로 buy, 사다, 그 다음에 make, 만들다, 그 다음에 build, 자, 어떤 건물 따위를 짓다. 자, 물론 누구에게 사다, 누구에게 만들다도 되겠지만 근데 이것보다는 약간 어색하죠? 누구에게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전치사가 보통 어울리죠? 누구를 위해서라는 전치사 바로 for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다가 for를 딱 붙여버리면 이때 a nice toy for her son 마찬가지로 for her son 이 부분은 전치사구이기 때문에 문장이 들어가지가 않죠. 그래서 이때는 a nice toy라는 목적 하나밖에 없는 몇 형식 동사 바로 3형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sk 하고요. 그 다음에 inquire. 이제 학생들이 한 번씩 헷갈리는 게 require 하고 많이 헷갈리는데요. require는 요구하다 또는 뭐 그런 뜻이고요. inquire는 바로 질문하다, 물어보다. 자, 이런 동사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될 동사입니다. 자, 근데 이런 동사는 어떤 전치사하고 어울리냐면요. of라는 전치사하고 어울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바꿔볼까요? 자, 이거하고 요거 위치를 딱 바꿨습니다. 맞죠? 그러면 a question, 그 다음에 student. 자, 그럼 바꿨다는 표시를 해주는 전치사가 바로 뭐였죠? 바로 of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주다라는 give, show, of, teach라는 주다는 의미가 있을 때는 사람과 사물의 위치를 딱 바꿨을 때는 전치사 to가 생기고요. 다음에 사다, 만들다, 짓다라는 이럴 때는 전치사 for를 쓰고요. 물어보다, 질문하다 할 때는 전치사 뭘 쓴다? 예, of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두 개하고 요 두 개 중에 틀린 게 있고 맞은 게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 말로 보면 한 점원은 커스터머 고객에게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맞죠? 네. 자, 다 맞아요. 그 점원은 그 고객에게 상품권을 주었습니다. 다 문장이 다 됩니다. 그 고객은 그 점원은 손님에게 고객에게 그것을 주었습니다. 맞죠? 우리 다 됩니다. 근데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는 사람, 사물. 자, 전형적인 사형식 동사죠. 자,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 위치를 딱 바꿨다. 자, 근데 give는 주다라는 누구에게 전치사 뭘 썼죠? 자, 이거하고 요거하고 위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바꿨죠. 그래서 to라는 전치사로 생겨서 자, 이렇게 생략돼서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 문장으로 바뀐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둘 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하지만 이제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우리나라 말은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영어는 틀린 이유가 바로 이 자리가 바로 간접 목적어, 즉 사람을 나타내는 간목. 여기가 뭐죠? 예, 직목, 사물요. 자, 근데 영어에서 이런 문법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 목적어가 지금 it이 명사입니까? 대명사입니까? 그렇죠? 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맞죠? it은 대명사예요. 자,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요, 틀립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때는 대명사를 쓰면 안 되고 명사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은 틀리게 되죠. 자, 그럼 이 문장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다면, 그러면 it이, 가운데 오면 되잖아요. 맞죠? 네, 가운데 오면 됩니다. 하지만 이 문장이 또 틀렸어요. 왜요? 자, 요거하고 요거의 위치를 바꿨을 때, 바꿨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표시 기능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바로 표시 기능을 해줬는데 없기 때문에 gave가 주다 누구에게라는 전치사 뭘 써야 되죠? 그렇죠. to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to만 딱 집어넣으면 맞는 문장이고요. to를 빼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포인트는 이렇게 직접 목적어가 대명사로 쓰일 때는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명사를 쓸 수가 없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요동사로, 즉 수요동사 사형식 동사를 했죠?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동사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대표적으로 introduce, 그 다음에 confess, explain, 그 다음에 say, suggest, announce. 맞죠? 자, 이런 동사들은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입니다. 맞죠? 보통 전치사가 이렇게 보통 따라오는데요. 자, 그럼 한번 위에 문제 한번 볼까요? 예문 보죠. The professor explained the student the theory. 맞죠? 그 교수님은 그 학생들에게 그 이론을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나라 말은 됩니다. 하지만 영어는 틀려요. 왜? explain이라는 동사는 전형적인 사형식 동사가 아닙니다. 맞죠? 문장 구조가 삼형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때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렇다면 삼형식으로 바꾼다면은 목적어 하나를 빼야 되거든요. 그럼 뺄 때 전치사를 딱 집어넣고 그 부분을 떼면 하나가 됩니다. 그게 바로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이라는 설명하다, 주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전치사 바로 뭐다? to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the professor explained to the student the theory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친구를요, 이 자리로 와가지고요, the professor explained the theory to the student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용법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공부했는데 반드시 복습을 하시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형식의 마지막 파트 5형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